예, 반갑습니다. 어버이날인 어제부터 김부선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영화배우 김부선 얘기가 또 SNS상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이 가족관계, 돌아가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이야기를 SNS에 올리자 김부선이 또 감성팔이 하느냐, 역겹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면서 김부선, 이재명 얘기로 SNS가 떠들썩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상당 기간 지난 지방선거에서처럼 이 이재명과 김부선의 이 막장 드라마라고 해야 되겠죠. 이 막장 드라마를 한동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철만 되면 이제 김부선, 이재명의 이 막장 드라마가 계속해서 재방송되는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죠. 또 민주당, 여권이 전체적으로 이재명을 놓고 이제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친이재명 또는 반이재명 이렇게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을 비롯해서 양정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돕기에 나섰고 지원에 나섰고 이재명도 자신과 친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었고 한 2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전국적인 모임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친문들, 민주당의 친문 계열은 이재명을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이재명 대세론에 끌려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발목 잡기를 해야 하고 또 발목 잡기를 통해서 이재명을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재명과의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고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 반문이지 않습니까? 이 반문의 이재명 후보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 지지를 하는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과 퇴임 뒤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목 잡기를 할 건데 그 발목 잡기의 첫 무기가 아마 경선 연기 주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경선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재수가 이제 총대를 메고 공개적으로 경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경선 연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이나 정세균 쪽은 찬성을 하고 있고 연기를 하는 쪽으로 이재명은 본인은 지금 한번 지켜보자라는 정도입니다. 이재명계 의원들은 지금 발끈하면서 당을 두 개로 쪼개자는 거냐 이렇게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 민주당 지도부 지금 송영길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데 이 문제가 워낙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평소와는 달리 좀 지켜보자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친문들이 이걸 무기로 해서 이제 이재명 본격적으로 발목 잡기에 나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도 만약에 친문들이 원한다면 또 다른 걸 걸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지금 이재명은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문과 비문 사이에서 자기 갈 길을 가는 부분하고 그래서 경선이 있을 때까지는 친문과 가급적이면 각을 세우고 싶지 않은데 이제 친문들은 그냥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도 또 다른 무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런 부분들이 얽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이재명을 두고 이재명을 용인을 할 것이냐 이재명을 막을 것이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이걸 놓고 급격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두 개로 쪼개지고 있다. 그 첫 전쟁터가 이 경선 연기론이다. 경선 연기 이거로 부딪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대세론으로 달려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과 이제 정책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주로 야권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자질론을 거론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과 정책적으로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윤희숙 의원이죠. 윤희숙 의원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으로 지금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논쟁은 민주당 쪽에 맡겨두고 자기들끼리 정책 논쟁을 하든지 말든지 야권 쪽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자질론으로 공격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재명의 자질에 대해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쟁점을 삼는 것이 맞다. 물론 정책적인 것은 나중에 또 경선이 본격화되고 나면 그때는 하게 되겠지만, 지금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정책도 있고 자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적 논쟁입니다. 이재명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해외여행비를 지급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 부분을 공격하는 건 이건 정책이라기보다는 자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허경영보다 더한 포퓰리스트가 되어가는구나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걸 놓고 이재명 측에서는 이걸 공약으로 내건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아니냐, 뭐 청년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의미에서라도 또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책 차원이 아니죠. 이재명 자신도 이야기했죠. 이게 공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책 논쟁이 아닌 겁니다. 이재명이 모든 사회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 모든 것을 돈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포퓰리즘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지적을 하지만, 이 포퓰리즘이 가지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식, 그 중에서도 돈 살포식으로 가게 되면 정책적 고민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도 돈을 주자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정책적 고민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북한에 돈을 퍼주자. 미국과 동맹관계가 문제가 되면 미국에 돈을 퍼주자. 지금 청년들 취업이 문제가 되면 청년에게 돈을 주자. 지금 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돈 퍼주기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제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을 지원하자라고 하니까 이낙연은 군에서 제대하는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주자. 또 여성들도 사회복무 의무를 다하고 나면 또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자. 정세균은 또 청년들에게 1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주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경영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허경영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돈을 줘서 다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문제가 되면 중국에도 돈을 주고, 북한과 문제가 되면 북한에도 돈을 주고, 미국과의 동맹이 문제가 되면 미국에도 돈을 주자는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면 아무런 정책적 고민이 없어집니다. 좀 더 과장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공무원 조직도 별 필요가 없고 국회의원도 필요가 없어지죠. 돈을 뭐 나눠주는데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갈 수 있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의 논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할 자질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돈 살포식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는, 그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이 나와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돈부터 주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포퓰리즘이다. 무책임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질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희숙이 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 논쟁도 있고 자질 논쟁도 있습니다. 저는 자질 논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이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승국 TV에 출연을 해서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진 전 의원과 그 별밤 포차에서 만났습니다. 신상진 전 의원은 이 지금 야권에서 보기 드문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젊어서부터 그 성남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많이 했고 또 의사로서 활동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남에서 국회의원 4선을 지냈고 지금 뭐 또 당대표에 도전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에 도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상진 전 의원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뭐 사이가 지금은 가깝다기보다는 지난 30년 동안 성남에서 이재명, 신상진이 같이 사회운동을 하고 같이 정치활동을 해온 뭐 서로가 가장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제가 신상진 의원에게 별밤 포차에서 이재명의 차질 부분을 지금 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야권에서 뭐 가장 적임자가 야권에서는 신상진 의원 아니냐. 신상진 의원께서 이재명의 자질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윤희숙 의원과 같이 좀 나서주는 게 어떠냐 하니까 신상진 의원은 뭐 점잖으신 분이니까 자신은 이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참 그 구체적으로 하나 둘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양아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봤더니 리더십이라고 할 것까지 있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잔머리에 관한 하는 자기가 뭐 지금 세상 최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겁니다. 이재명 스스로 자기가 잔머리에서는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재명의 정치가로서의 또 지금 지지율의 그 바탕을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빠른 순발력, 정치적 대응 능력. 그게 지금 신상진 의원은 잔머리라는 거죠. 이 잔머리라는 것은 책임감이 없고 그때그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의 신체에 뭐 점이 있다는 건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김부선과의 관계를 물으니까 참 그 대답을 하기가 그랬는지 다른 말로 이렇게 답을 피해 갔는데 아마 다음에는 이 부분 김부선의 문제도 이게 자질론의 문제입니다. 김부선과의 문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낙연이 이런 문제에 휘말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포퓰리즘과 거의 비슷한 것들인데 정세균이 이런 뭐 영화 배우, 뭐 여자 영화 배우와의 이런 문제가 휘말렸다.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 살포 문제도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치를 보는 국정 운영을 보는 시각이 그동안 쭉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재명이 그동안 성남에서 그동안 하는 행동에서 뭐 술과 여자와의 관계, 자기 관리 부분, 그 가족들에게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김부선의 문제가 막장 드라마가 더 큰 문제로 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SNS에서 자신과 그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 부모 묘소를 참배한 사진을 SNS에 석장을 올리면서 공부 좀 해보겠다는 자신의 길을 그렇게 꺾었던 아버지, 학비 때문에 자신은 대학을 중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10대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필사적으로 좌충우돌했던 날이었다. 돌아보면 자기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였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참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강렬한 그 원망이 자신을 단련시키게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면서 아버지와의 화해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부선이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또 감성팔이 세일에 나섰나? 니네 아버지 서울대 졸업했다고 말했었잖아. 또 뻥이냐? 이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 김부선은 또 눈만 뜨면 아버지에게 맞고 살았다면서 너의 폭력성은 되물림되는 것 같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너처럼 막말하고 협박하고 뒤집어 씌우고 음해하지는 않는다. 너처럼 약자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위협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저 꼴을 내가 봐줘야만 하나? 진짜 역겹다 역겨워. 시베리아 이민을 알아봐야 하나? 김부선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김부선은 또 이어서 인간아 어디서 표파리 장사질을 하느냐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부선과 이재명의 관계는 이제 뭐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김부선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7년 이재명과 처음 만나서 15개월에 걸쳐서 어떤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주장인데 이재명은 자신이 변호사 시절에 김부선이 그 양육비 문제로 만나서 집회 현장 등을 통해서 뭐 서너 번 만난 게 전부다. 이렇게 이재명은 또 부인을 하고 있죠. 지난 2018년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거 때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그 형이나 형수에게 그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김부선과의 관계가 공개가 되면서
김부선이 또 뭐 이재명의 그 신체에 뭐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조사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났고, 김부선은 또 지금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민사소송 중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을 하면서 자신이 허언증 환자가 되었다, 또 마약 상습 복용자로 이렇게 몰리면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죠. 그러면서 뭐 남자라면 쌀 한 가만이라도 보내라, 또 이런 말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의 그 자질론 부분에 있어서 김부선과의 관계, 이게 얘기가 됐었고, 그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이재명이 또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들의 그 취업 부분을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이 그 친문 세력에 집중적인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4년에 걸쳐서 지금 김부선과 이재명의 관계, 이걸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부선이 지금 뭐 스토커냐, 아니면 이재명이 정말 뭐 그 사랑의 배신자냐, 이재명이 그 무상 연애를 한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 가족 간에 그 욕을 하고 했던 불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자질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이나 이런 뭐 김부선을 비롯한 이 여성 문제, 이 문제를 왜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느냐,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다음 또 하나는 포퓰리즘이죠. 모든 문제를 그렇게 돈을 살포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국정 운영에 정책 고민이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 대통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질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김부선과의 이것도 서로 논쟁, 논란을 보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저런 막장 드라마, 뭐 신체에 점이 있느니 없느니, 무상 연애를 했느니 안 했느니, 김부선은 사귀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몇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포퓰리즘, 돈 살포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윤석열이나 뭐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면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이재명이 좀 명심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